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근대 올림픽은 4년 주기로 개최가 되죠. 그래서 2년마다 하계 올림픽, 그리고 또 2년마다 동계 올림픽 이렇게 구분돼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 2년마다 열리지 않고 4년마다 동시에 열렸죠.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들은 뭐 어떤 나라들입니까? 일단은 얼음이 얼고 또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의 알프스 산을 중심으로 한 뭐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 이태리, 뭐 프랑스, 독일 이 정도의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북유럽, 뭐 핀란드라든지 눈이 많이 내리는 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정도가 유럽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북미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정도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는 일단은 겨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겨울 중에서도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경제력이 또 바탕이 되어주는 그런 국가들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 레토라는 여신은 모성을 상징을 합니다. 레토는 제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근데 제우스는 유부남 아닙니까? 제우스의 아내가 질투의 화신 헤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라는 그 레토에 대해서 질투를 유발을 했고, 레토는 이제 제우스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좀 안전한 곳에서 아이를 낳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지역을 찾다가 결국은 떠오르는 섬을 하나를 만들게 됐죠. 그 떠오르는 섬이 바로 델로스였습니다. 레토는 떠다니는 섬 델로스에서 쌍둥이 남매를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였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이제 아르테미스였죠.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뒤에 태어나는 동생인 아폴론의 출산을 도왔고요. 그래서 형인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 그 다음에 동생인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 되었습니다. 올림피아 제전은 기원전 776년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4년 주기가 아닌 8년 주기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만나는 어떤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년마다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고대 그리스에서는 좀 신성시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그 도시 국가들마다 쓰는 달력들이 좀 더 달랐다고 합니다. 어느 도시국가는 태양력을 쓰고 또 어느 도시국가는 태음력을 쓰고 이렇게 혼란이 빚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날짜의 타협을 볼 수 있었던 기준이 바로 8년 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고대 올림피아 제전은 우리가 다 아는 올림피아 제전이 있지만은 그 이외에 또 나머지 3개의 제전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올림피아 제전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종교의식의 하나로 개최가 되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제일 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대회가 올림피아 제전이지만 또 나머지 또 그런 제전들도 있어요. 오늘은 나머지 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4대 범그리스 제전이라고 하면은 올림피아, 피티아, 이스티미아 그리고 네메아 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전 경기는 각 도시마다 이게 추앙하는 그런 신들이나 영웅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특이한 또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 혹은 또 나무를 이용해서 그 나무 잎사귀로 만든 관을 만들어 갖고 그 우승자한테 수여하죠. 뭐 어느 지역은 뭐 샐러리 나무, 어느 지역은 월계수 나무, 어느 지역은 올리브 나무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 제전마다 섬기는 신들이 또 달라요. 우리가 다 아는 올림피아 제전은 제우스 신, 또 네메아 제전은 뭐 헤라클레스, 또 이스티미아는 포세이돈 뭐 이렇습니다.
기원전 582년, 그러니까 올림피아제전이 시작된 지 약 94년이 지난 다음에 아폴론 신전이 있는 그런 델피라는 지역에서 새로운 제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델피라는 곳에서는 뭐 시를 낭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경연대회가 곳곳에서 이제 열리고 있었는데, 이 델피를 품고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바로 파르나소스라는 산인데, 그 산에는 이제 9명의 그 음악을 연주하는 여자 신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춤추고 노래하는, 즉 가무가 최고의 유흥이었으니 가무를 즐기는 매력적인 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운동 경기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운동 경기 우승자한테는 월계관을 수여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폴론의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톤,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이 피톤을 아폴론이 물리쳤죠.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있었던 아폴론 앞에 까불까불하는 어떤 그런 천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이 앙증맞게 생긴 아기의 얼굴을 가진 이 에로스가 등에다가 이제 화살통을 메고 활을 가지고 다니면서 까불까불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모습이 아폴론에게는 꼴사납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에로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같은 꼬맹이한테는 그 위험해. 화살하고 활 갖고 노는 게 아니야, 임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로스가 화가 났죠. 그래서 앙심을 품고 황금 화살을 쐈죠. 아폴론의 가슴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황금 화살입니다. 그리고 다프네라는 여인한테는 나무로 만든 그런 혐오의 화살을 맞추게 됩니다. 순식간에 사랑의 황금 화살을 맞은 아폴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 갖고 아주 그냥 뿅 간 거죠. 누굴 보고 뿅 갔습니까? 바로 다프네를 보고 뿅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프네한테 막 다가갔죠. 그러니까 혐오의 화살을 받은 다프네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폴론이 계속 다프네를 쫓습니다. 몇 날 며칠을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폴론이 다프네를 잡습니다. 다프네는 이제 놀라갖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때 다프네가 순간적으로 이 나무로 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월계수 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이 월계수 나무를 다프네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월계수 나무의 잎으로 엽관을 만들어서 우승자한테는 이 월계수 관을 씌워주게 됐다는 그런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음악을 관장하던 아폴론의 영향으로 이 8년마다 음악 경연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술 경기, 운동 종목이 추가되면서 올림피아 제전하고 유사하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델피라는 그런 신전에서 개최되었고,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리자에게는 월계관이 주어졌고요. 올림피아 제전이 이제 범그리스 축제로 그리스 전역에서 권위를 인정받자 다른 도시들도 이제 비슷한 제전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델피에서 열리는 제전은 산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구불구불 이어지는 곳이 아주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단을 이루는데, 아폴론 신전 다음의 계단에는 이제 극장 같은 스타디움을 좀 만들어져 있고, 또 거기서 또 한참 오르다 보면은 마침내 피티아 제전을 위한 스타디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스타디움이 위치한 산이 파르나소스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파르나소스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이 산을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티아 제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산이다. 그러니까 하늘하고 거의 맞닿아 있다. 그래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제전인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을 했고, 또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자 아폴론을 주신으로 모시는 이런 피티아 제전은 불경스러운 이교도의 행사로 찍히게 돼서 결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근대 올림픽이 쿠베르탱에 의해서 부활했듯이
이 피티아 제전도 부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927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있듯이 국제델픽위원회 즉 IDC가 조직돼서 피티아 제전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이름을 델픽 제전이라고 바꾸고 운동 경기를 안 하고 그런 문화, 그다음에 예술의 어떤 제전을 열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올림픽 대회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이것을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되는데 2009년도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제3회 델픽 제전이 열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제전이 열렸는데 무려 54개의 나라에서 1,500명이나 되는 문화예술인들이 세계에서 참가를 해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열렸다는 기록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5회 대회가 인도에서 열렸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이 IDC 누리집에서는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델픽 제전이 열린다는 이제 홍보 포스터가 있는데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개최가 무산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잘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